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리케인 라디오 DJ 1D 최일구입니다. 하와이에서 스몬비족에게 벌금을 물리기 시작했습니다. 스몬비족 아시죠?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로 좀비처럼 스마트폰만 보며 걷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하와이에서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걸리면 우리 돈으로 최대 11만원까지 벌금을 물게 된다고 합니다. 부딪히고 들이받고 넘어지고 심지어 육교에서 굴러떨어지기까지 하는 스몬비 사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어릴 적 큰 돈을 준 한 남자가 평생을 땅만 보고 걸었다고 하죠. 그에게 남은 건 동전 수백 개. 하지만 계절마다 달라지는 하늘과 나무색과 사람들의 표정은 전부 놓쳐버렸습니다. 매일 스마트폰을 보며 걷고 있는 우리는 뭘 놓치고 있을까요? 호모 에렉투스, 두 발로 서서 목을 고추 세우고 걷는 것이야말로 인간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허리케인 라디오. 네, 허라 최일구 선생님 반갑습니다. 9595쇼에서 홍보해서 왔습니다. 오늘도 시원시원한 방송 부탁드려요.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일구형 날씨 좋네요. 오늘도 재밌는 방송 부탁이요. 스마트폰 TBS 앱으로 보낸 사연입니다. 조만길 씨께서 일구님의 5번째 허리케인 오늘도 신나는 방송 부탁해요. 아는성님, 허리케인 라디오 듣는 청취자분들은 하늘도 보고 라디오로 음악도 듣고 속 시원한 일구 DJ님의 일침으로 2시에서 4시를 보냅니다. 네. 제가 지금 페이스북 라이브로 방송 중인데 우리 개그맨 서승만 씨도 나와 있네. 크크, 역시 형님 훌륭하십니다. 고마워 승만 씨. 사이다 발언 부탁합니다. 크크. 예, 서승만 씨가 또 문자 주셨어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횡단보도를 건널 때 문자를 주고받거나 동영상 시청 등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돼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사람이 앞을 보며 걸을 때 시야는요 120에서 150도 정도로 넓지만 스마트폰에 집중하면요 10도에서 20도로 각도가 줄어든답니다. 또 소리에 대한 반응도 평소보다 5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스마트폰 보면서 걷다 보면 안 보이고 못 듣는 상황이 되는 거죠. 멈춰라, 보아라, 들어라, 생각하라. 스몬비족에게 주는 경고 기억하시고요. 대신 라디오를 듣는 건 괜찮습니다. TBS 앱 다운받아 귀에 이어폰을 꽂고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허라, 최일구의 허라 들으면서 전방 주시하시면서 걸어가는 건 아주 좋습니다. 네, 이곳 교통방송 아까 오는 길에요. 강남 대로변 이면도로 푸드트럭을 찾아갔었어요. 배가 출출해서 오뎅 한 개 먹으려고요. 스마트폰 앱을 보니까 상암동 가는 버스가 15분 뒤에 도착하게 돼 있더라고요. 시간도 좀 있고 그래서 푸드트럭 가가지고 젊이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국물 마시면서 오뎅 한 개 먹으니까 속도 뜨끈하고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파란 가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인파도 보였습니다. 아, 다들 열심히 사는구나. 그런데 제가 오뎅 먹은 바로 옆 푸드트럭엔 불법 주차 딱지가 와이퍼에 딱 꽂혀 있더라고요. 야, 저런 분들은 좀 봐주면 안 될까? 행정의 융통성이 발휘되면 안 될까? 그러나 그렇게 되면 또 무질서가 판을 치고 인근 점포 상인들은 눈을 찡그리겠지. 그때 빨간 단풍 가로수가 보였어요. 바닥엔 낙엽이 제법 쌓여있더라고요. 제가 그 낙엽 한 움큼 주워왔습니다. 가을 냄새도 못 맡고 열심히 사시는 여러분들에게 낙엽 바스락거리는 소리라도 들려드리려고요. 이렇게 주워왔습니다. 예, 들리세요? 들려? 들리세요, 여러분? 예. 어이, 다 떨어졌네, 여기. 네. 낙엽 바스락 소리, 거리는 소리 들리셨어요? 가을의 낙엽 소리 들으면서 허리케인 가족 여러분, 나른한 오후도 힘내서 삽시다. 인생 뭐 있습니까? 전세 아니면 월세죠? 최고는 아니어도 최선을 다해 삽시다. 아, 낙엽 소리 들으니까 가을 노래 한 곡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싶으신 가을 노래 보내주세요. 샵 0951, 샵 0951로 보내주시면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을 하면 뭐 프랑스 파리 생각나지 않습니까? 에디트 피아프의 빠담, 빠담. 빠담, 빠담, 빠담. 아, 에디트 피아프 샹송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의성어로 그러죠. 빠담빠담이 심장이 두근두근 콕콕 콩콩대는 그런 소리라고 그래요.
프랑스 샹송하니까 우리 흔하게 말하는 그런 노래 있잖아요. 내 똥 발라주. 아, 문자 왔습니다. 저 혼내는 문자가 왔습니다. 7979님께서 오뎅보다는 어묵이라고 해야 하지 않나요? 최일구 앵커님, 오뎅이 아니고 어묵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등등 지적해주신 문자 정확히 20통 왔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오뎅이라고 안 그러고 어묵이라고 하겠습니다. 수락사님께서 최일구 쳤습니다. 넘어가느냐? 넘어갔습니다. 홈런 크크. 신청곡 최백호 낭만에 대하여 준비해 보겠습니다.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도 지나치면 안 되는 세상 소식 전해드립니다. 허리케인 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국정감사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를 전격 선임하자 방송장악 시도라고 주장하면서인데요.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은 20대 국회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입니다. 지금 MBC 파업 참가자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월급 한 푼 못 받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파업하면 무노동 무임금부터 적용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실소유주 논란이 일고 있는 다스가 2008년 차명 계좌를 활용해서 비자금을 만든 정황이 담긴 보고서가 발견됐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보면 17명이 총 43개의 계좌에 가지고 있던 예금 120억 원을 명의를 변경하거나 해약 후에 재입금을 통해서 모두 다스로 옮겼습니다. 다스가 차명으로 운영한 불법 비자금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인데요. 그나저나 다스 이사인 이시영 씨가 오늘 포털사이트 인물정보에서 갑자기 사라졌던데요. 네이버에서 사라진 이시영 씨는 누구 아들입니까? 아들 이름을 인물정보 가족관계에서 빼라고 했다던데 천륜도 끊어낸 다스 의혹. 그래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 다음 소식입니다. 학교 폭력이 일어나면 변호사부터 부르는 부모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애들 싸움이 부모 싸움 된다더니 요즘은 부모 재력 싸움입니다. 학교는 배제한 채 곧장 법적 다툼부터 준비하는 부모들이 늘면서 학폭 상업화가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최소 수백만 원에 달하는 변호사 수임료가 부담되는 가정에서는 그저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참, 이러다가 법정 가면 가해자가 피해자 되고 뭐 이렇게 뒤바뀌고 그러는 거 아닌가? 결국 학교에서도 유전무죄인가요? 이번에는 해외로 가봅니다. 신출귀몰한 일본의 닌자 도둑이 붙잡혔는데요. 잡고 보니 무려 74살의 어르신이었습니다. 닌자 복장을 한 채 8년 동안 방범 카메라를 피해 도망다니면서 총 254회에 걸쳐 우리 돈으로 약 3억을 훔쳤다는군요. 잡히면서도 조금만 더 어렸으면 안 잡혔을 텐데 한탄했다는데, 어르신, 요즘 같은 시대에 그 연세까지 현역 생활하기 쉽지 않아요. 그 정도면 이제 은퇴하실 때도 되셨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대기업인 삼양그룹의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370여 명이 2차 합격을 통보받았다가 갑자기 합격이 취소되는 황당한 일이 빚어졌습니다. 회사의 전산 오류 탓에 불합격이 합격으로 둔갑하면서 벌어진 일인데, 탈락자들은 추가 시험에 대비하다가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이렇게 채용 과정에서 전산 오류가 발생해서 취준생들 2번 죽이는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취준생들한테는 한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으면서 미안하다면 끝? 하루 사이에 천국과 지옥을 오간 취준생들은 뭘로 보상받나요? 오늘 빠듯한 인터뷰. 내일 모레면 광화문에서 촛불을 밝힌 지 1년 되는 날이죠. 1년 전 광장을 촛불로 가득 채운 주인공들은 모두 일반 시민들이었습니다. 시민들이 저마다의 촛불을 들고 새로운 세상 만들기에 나섰었는데요.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그 후에 시민들이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오늘 빠듯한 인터뷰에서 그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만나볼 건데요. 광장의 명물을 만드신 분들입니다. 먼저 촛불 집회에 참가해서 시민들에게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 빵. 순실이 깜빵. 하야빵. 나눠줬던 빵집 사장님, 김영표 씨입니다. 순실이, 김영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전화 인터뷰하게 돼서. 네, 감사합니다. 네. 순실이 깜빵, 하야빵. 저는 사실 못 먹어봤거든요. 얘기만 듣고. 어떤 빵입니까? 네네. 작년 11월경에 저희 직원들이랑 이야기하다가 만든 빵인데요. 예. 순실이 깜빵은 그때 이제 최순실 씨 깜빵 가서 콩밥 먹으라는 의미에서 완두콩, 강낭콩 이렇게 넣어서 만든 빵이었고요. 콩을 넣어서. 예. 네네. 그 하야빵은 또 당시에 대통령이 닉네임으로 길라임이라는 애명을 쓰셨다고 하셔가지고 네. 라임이랑 레몬을 넣어서 만든 빵이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도 팔고 네네. 계세요? 지금은 판매 안 하고 있고요. 네. 하야빵은 탄핵 결정된 다음에 매대에서 뺐고요. 네. 순실이 깜빵은 올 여름에 저희가 매대에서 내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이들과 함께 광화문에 나가셨다고 들었는데 지금 아기들이 몇 네. 살이에요? 큰애가 13살, 작은애가 지금 9살입니다. 애들이 이런 경험하고 나서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저희가 11월 마지막 주 집회에 참석을 했었었는데요. 네. 예, 아이들도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같은 주장을 하는 걸 처음 봤고요. 네. 저 역시도 이제 그런 걸 처음이었거든요. 네. 그 이후에 아이들은 이제 뉴스를 조금 관심 있게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뉴스에 나온 것들을 좀 물어보기도 하고, 뭐 최근에는 뭐 최저임금이 올랐다는데 아빠는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야. 네, 그래서 뭐 최저임금은 대한민국 국민이 일하면서 살기 위한 최소한의 급여니까 그 이상 줘야 되는 게 맞다. 아빠는 좀 더 벌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었는데 네. 그런 거에 좀 관심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시사 상식이 풍부해졌구만요. 아이들한테 정말 최소한의 네네. 임금이라도 줘야 하는 게 맞다고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다고요? 네네. 제가 좀 뭐 자영업자 하신 분들은 다 힘드실 거예요. 임금 올라갔기 때문에 당연히 오르기 때문에 힘드실 텐데 뭐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게 뭐 옳다 그르다의 입장보다는 그게 더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민들의 힘으로 결국 대통령이 탄핵되는 최후의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세상이 좀 네네. 달라진 것 같습니까? 그 이후부터? 글쎄 대통령 바뀌었다고 체감될 정도로 세상이 바뀌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데요. 네. 다음 점차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뭐 나부터 먼저 변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 같습니다. 나부터 먼저 변해야 된다. 근데 잠깐만요. 우리 김영표님 빵집은 어디 있어요? 인천시청 정문 쪽에 있습니다. 인천에, 서울이 아니고요. 네네. 그러면 인천에서 그때 1년 전에 빵을 만들어 갖고 광화문까지 갖고 오셨던 거예요? 네네. 아이들이랑 같이 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표 씨 만나봤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빵만 먹으면 목이 메이잖아요? 이번엔 그래서 그만두유를 나눠줬던 김동규 씨 연결합니다. 김동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네. 그만두유. 완전 히트였어요. 어떻게 그런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낸 거요? 예, 저희 카페 본부음 그 마을 커뮤니티 카페에 있는 매니저들하고 네. 주민들이 저희도 이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참여하고 싶었는데 좀 특색 있고 재미있게 좀 참가하고 싶어서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런 이름이 만들어져가지고 네. 하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두유를 뭐 기존 우유에서 나온 두유에다가 그 상표명만 바꾼 겁니까? 예, 저희가 그 스티커 디자인을 또 박근혜 그만두유로 해가지고 네. 국산 태진콩 함유 요렇게 써가지고 그렇게 스티커를 주민들이 함께 붙여주셔가지고 네. 촛불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네, 저도 그 사진으로는 본 것 같아요. 뉴스 사진으로. 예. 네. 자, 김동규 씨, 나에게 촛불이란 뭡니까? 당시 구호가 처음에 이게 나라냐라는 이런 구호가 있었는데요. 네, 그랬었죠. 그런 어떤 좌절감과 분노에서 시민들이 작은 힘이지만 함께 움직이면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 네. 자긍심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네. 요즘에는 파워베이드라는 걸 나눠준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뭐예요? 저희가 이제 계속 봄꽃 밥차에 싣고 네. 최저임금 만원 에이드 그리고 파업에이드는 최근에 MBC, KBS 파업하는 걸 응원하기 위해서 네. 저희가 이제 파업 에이드라는 거를 만들어서 촛불 집회도 함께 했습니다. MBC 파업하는데도 와보셨어요? 예, 그 파업 현장이 강화문에서
시민 촛불 문화제 할 예. 때 저희가 한번 나갔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내일도 그만두유 나눠주나요? 촛불 집회 때? 내일은 저희가 이제 영등포에서 이제 마을 축제가 있어서 어렵고요. 네. 앞으로 기회가 되면 저희는 또 계속적으로 좀 시민들과 재밌게 함께 하고 싶고요. 네. 내년에는 좀 저희가 그 지방선거 앞두고 시민들이 좀 재밌게 만들 수 있는 정치 축제를 좀 구상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기대가 됩니다. 네. 김등규님, 반가웠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빠듯한 인터뷰 여기까지입니다. 자,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7418님께서 최일구 잘한다. 와, 잘한다. 쓴소리, 바른소리, 최고 바른소리로 세상을 바꿔주세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9150님, 새벽 출근이라 퇴근 중 버스 안에서 방송 듣고 있습니다. 아직은 버스 안이 좀 덥네요. 기사님이 에어컨 안 틀어줘요. 기사님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네. 1300님, 어찌 가을 노래가 샹숑에만 있으리요. 전 최백호의 낭만에 대하여 추천. 네. 오늘 가을 노래 신청받겠다고 했었죠? 낭만에 대하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언제 들어도 좋죠. 낭만에 대하여. 가을 노래 딱인 것 같습니다. 8996님께서 이런 사연 보내주셨네요. 190님, 허리케인 라디오 재밌게 듣고 있어요. 허리케인 라디오 줄여서 허라 발음이 HURRAH와 같다는 거 아십니까? 허라는 만세를 뜻합니다. 영어로. 허라 만세고요. 형님 팬클럽 만들고 싶습니다. 팬클럽 이름까지 지으셨네. 19하자래. 19하자. 서승만 씨, 승만이 형님도 적극 찬성하신다고 합니다. 화이팅 하세요. 초대 팬클럽 회장은 접니다. 민경찬. 네. 이분들이 지금 제가 페이북 라이브로 하니까 서로 대화들을 나누셨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유명 개그맨이시죠? 서승만 씨 바로 연결했습니다. 자, 서승만 씨. 네, 안녕하세요. 서승만입니다. 자. 아니, 아까 페이북 라이브 하는데 아저씨 여기 막 보고 있다고 그래서 얘기해서 네, 저 우리 김경래 PD가 그러면 서승만 씨 연결해보라 그래가지고 지금 어디예요?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사무실에서 네. 못 믿겠지만 공부하고 있습니다. 에? 못 공부? 믿겠지만 공부하고 있어요. 예. 왜 못 믿어요? 서승만 씨가 얼마나 학구적인데? 무슨 공부? 만화책 공부? 제가 지금 그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국민대학교. 네. 거기 행정대학원 지금 마지막 학기라 네. 이 과제가 너무 심해요. 그래가지고 막 과제를 교수님들이 많이 내줘가지고 네. 거의 지금 다른 방송 활동이라든가 뭐 이런 이 얘기를 절대 못 하고 있어요. 일을. 그러시구나. 너무 이게 과제가 부담이 가가지고. 아니 근데 서승만 씨 이거 개그맨 어렵게 연결했는데 이렇게 심각한 얘기를 하시면 어떡해? 에? 웃겨주셔야지. 진짜네요. 제가 서승만이가 공부한다는 거 자체가 코미디인데. 재밌잖아요. 네. 허리케인 라디오 좀 들어보셨어요? 예, 자주 보는데 저는 이제 페이스북으로 좀 많이 봤어요. 제가 지금 하는 거 페이북 라이브로. 네. 방송도 보지만 그 스텝 간에 스텝하고 최일구 씨하고 오고 가는 대화도 다 듣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 얘기는 다 들리죠.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은 못 들으시겠지만. 그러니까 더 라이브가 이게 더 살아있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네. 페이스북으로 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처음 DJ 해보는 거라 좀 서툴죠. 진행하는 게. 근데 뉴스 생방도 하시던 분이 무슨 또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시나요? 뉴스하고는 또 다르죠, 이게. 그 예능 선배니까 한 가지만 좀 코치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다고. 아니, 최일구 씨가 지금 하시는 거 진행이라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제가 보기에는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요거를 네. 골든타임으로 가가지고 더 많은 사람이 좀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사실은. 요 시간대는 기사분들이나 몇 분이 이게 한정이 돼 있는 것 같아가지고. 여보세요. 많이. 여보세요. 왜 재뿌리고 그러세요? 예? 아침에는 김호준, 저녁에는 손석희, 낮에는 누구? 아니, 최일구인데 이거를 낮과 밤에 주로 지금 많이 듣는 시간이 그래도 아무래도 저녁이 아니까. 오늘 전화 연결이 잘못된 것 같아. 핀트가 많이 나가고 있어. 다음부터 제가 연결할게요. 제가 전화합니다. 알겠어요. 네. 여기까지만 인터뷰할게요. 시간상. 예, 감사하고요. 네. 예, 화이팅 하십시오. 네, 아무튼 감사하고 다음번엔 스튜디오에서 한번 만나뵀으면 좋겠어요. 그런 영광을 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개그맨 서승만 씨였습니다. 네, 2511님께서 최일구 앵커님 화이팅! 2시에서 4시 동안 세상 돌아가는 소식 좋은 소리 쓴소리 잘 부탁드립니다. 허리케인 라디오 화이팅! 해화동 JYP님. 네. 박진영 씨? 해화동 JYP님. 박진영 씨 아니야 혹시?
황금 시간대가 따로 있나요? 아까 저 서승만 씨가 황금 시간대로 옮기라고 그래서 했는데 황금 시간대가 따로 있나요? 최일구 DJ님이 하면 황금 시간대가 되는 거죠. 아이고 감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5493님이 남양주 봉선사로 단풍 보러 엄마랑 가면서 듣고 있어요. 우리 엄마가 최일구 아저씨를 좋아해요. 우리 엄마 이름은 써니리예요. 써니리님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아는 분인데 그러시구나. 네. 아까 저 방소연님이 이제 페이북 라이브에 댓글로 이런 댓글 달아주셨어요. 교통 정보 전해주신 리포터님들하고 그냥 말 좀 걸어주고 고생 많다 덕담하면서 그러면서 교통 정보도 전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네, 알겠습니다, 방소연님. 참고하겠습니다. 자,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2부 함께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 3시 5분 3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지금 듣고 계신 시각 3시 6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또 가수하고 노래 곡목 잘못 얘기했어요. 2978님께서 김범수의 하루들 이거 실화냐? 흐흐흐. 사실은 이게 저 김경래 PD가 여기 스튜디오 안으로 프롬프터로 아래 한글에 글을 쳐주거든요. 근데 김범수의 하루들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게 진짜 노래 제목인지 하고 하루들을 소개한 건데 근데 하루 들으시고 3부에 돌아오겠습니다를 막 쓰는데 제가 읽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루들 이렇게 노래 곡목 소개가 나갔습니다. 김범수님 죄송하고요. 다른 청취자 여러분들한테도 죄송합니다. 1804님 선생님 어제 청취율 조사 전화 받아서 교통방송 허리케인 라디오라고 외쳤습니다. 한 표 갈 거예요. 아직도 떨리네요. 주파수 켜놓으면 자동 조사 되는 거 아닌가요? 청취율 조사 기간인가 보네요. 그냥 하여튼 열심히 저는 하겠습니다. 네. 자, 또 TBS 앱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문자 보내셨습니다. 몇 개만 소개해 드릴게요. H2K912 문노동 무임금 적용합시다.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보이콧에서 제가 코멘터리 한 거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는 얘기 같아요. 2001 바삭바삭 낙엽소리 좋아요. DLD, UDG, 너무 길어. 19님, 오뎅이 아니라 어묵입니다. 예, 반성하고 있습니다. UI9164, 역시 프로십니다. 5회 만에 톡 튀는 진행 짱입니다. 곧 1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 사회를 휩쓴 연예계 핫 이슈 쏙쏙 정리해드립니다. 연예가 허리케인. 메일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수많은 연예 뉴스가 허리케인처럼 몰아칩니다. 이번 주 연예가에 어떤 바람이 불었나 27년 동안 연예계를 파헤친 베테랑 기자와 정리해보겠습니다. 김대호 연예 전문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웨인스타인, 그 미국 사람이죠? 네, 웨인스타인. 그렇죠. 예, 이름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누굽니까? 1952년생인데요. 네. 할리우드의 거물 영화 제작자입니다. 네. 이 사람이 제작한 영화를 살펴보면 구딜 헌팅, 킬빌, 셰익스피어 인 러브, 반지의 제왕 시리즈가 있는데요. 네. 한마디로 오스카 제족이라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을 제작하면서 웨인스타인 컴퍼니까지 설립을 했는데요. 한마디로 큰 손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요. 제작자 그러는데 저는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뭐 감독도 있고 예, 젊은 층이나 나이 드신 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면 네. 좀 설득력이 있는 게 이제 서편제라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서편제의 감독님은 임권택 감독님이시죠. 그렇죠. 근데 서편제를 만든 영화사는 태흥 영화사라는 곳이고 영화사는 태흥. 거기에 이제 태흥 영화사 사장이 바로 이태원 사장이라는 분인데 네. 이태원 사장이 이제 제작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헐리우드 영화를 보시게 되면 뭐 파라마운트, 폭스 뭐 이렇게 그 로고가 나오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배급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극장.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배급사 다음에 이제 그 일부 영화사들의 로고가 있는데 예. 그 사람들이 바로 이제 그 제작자가 되는 것입니다. 돈 되는 사람이에요? 제작 전반적인 거를 다 하는 거죠. 배급사는 극장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투자 자본을 유치하고 이런 형태로. 하여튼 제일 큰 손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요즘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 30년간 자신이 제작한 영화에 출연한 배우를 비롯해서 네. 자신의 회사 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기네스 펠트로, 안젤리나 졸리 등 유명 배우들이 피해자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네. 현재까지 알려진 피해자만 약 32명이라고 하는데 네. 좀 그 주된 수법이 좀 치졸합니다. 어떻게 한 거예요? 뭐 어떻게 본다면은 이 바바리맨이랑 좀 비슷한 경우라고 바바리맨? 할 수 있겠는데 혼자 이제 호텔방에 있으면서 예. 이 배우나 아니면은 자기 직원들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한데 옷을 벗고 있는 거죠. 옷을 벗고 있으면서 뭐 성적인 행위나 마사지를 요구하다가 이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은 거부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응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랬던 것이죠. 저 장면이 또 오버랩되네. 2003년 초에 와싱턴에서 청와대 대변인 호텔방 그랩. 비슷한 거죠. 그죠? 네, 그렇죠. 참. 근데 이 상황 자체가 호텔방이고 거물 제작자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국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웨인슈타인 같은 경우들이 종종 발생할 수밖에 없는 가불관계이기 때문에 아무리 유명한 배우들이더라 하더라도 웨인슈타인의 요구를 이렇게 폭로하거나 뭐 거부를 하더라도 이 폭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좀 드물지 않았을까. 30년이나 계속 성추행을 해왔는데 네. 그게 한 번도 문제가 안 됐다. 어떻게 해서 문제가 안 됐을까요? 조금 전에 얘기하신 가불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폭로가 된 거예요?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은밀하게 합의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그 뉴욕 타임즈가 하버 웨인스타인에 대해서 성추행 의혹을 특정 보도를 했는데 지난 10월 5일 날. 근데 여기에 이제 그 이 보도에 따르면은 지금까지 최소 8명에게 피해자에게 이 피해 보상금, 합의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사고 저지르고 돈으로 메꿨던 그런 것 때문에 여태까지 안 알려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유명 헐리우드 배우들 같은 게 줄줄이 이제 증언을 시작하고 있고 이 사건이 단순하게 경찰 사건이 아니라 연방 경찰 그러니까 FBI에서 수사까지 하게 되고 이 아내는 웨인스타인 아내는 이혼을 선언을 한 상황이고 이 웨인스타인 역시 이 조금은 그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인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할리우드가 지금 뭐 난리가 났겠어요? 네. 할리우드 연예계에서 이 권력을 이용하는 문제는 단순하게 할리우드에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안 드는데요. 이번엔 셀럽들이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공론화하면서 반응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할리우드 영화 배우들, 여배우들이 먼저 나섰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셀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셀럽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죠. 유명인이라는 표현이 가능하겠죠. 뭐 공인이라는 표현은 이제 피규어라는 단어로 쓰여지지만은 그 외국가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셀럽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웨인스타인 때문에 세계에서 뭐 캠페인까지 만들어졌다네요. 네, 영어로 샵 미투. 해시태그를 달고 자신의 이제 성추행 피해를 폭로하는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미국 의원들도 있고 보좌관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자신도 역시 이러한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이런 문제를 공론화시키고 있습니다. 일파만파가 되고 있네요. 자, 다음 이슈 알아볼게요. 우리나라에서도 남자 배우 성추행 사건이 계속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배우 조덕재 씨인데요. 얼마 전까지는 익명으로 보도가 되어졌습니다만 본인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조덕재라는 이름이 그 신문지상이나 아니면 언론에 알려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조덕재라는 분은 어떤 분 배우세요? 68년생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한 50세? 49세. 50 줄이네. 들어왔겠네요. 그리고 영화 조연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지신 분이에요. 저는 딱 누군지 모르겠어, 솔직히. 조용한 가족, 세기말, 살인의 추억. 그다음에 바람난 가족, 추격자, 악마를 보았다. 완득이, 밀정, 막대 먹은 영애 씨에서 악덕 사장으로 나오시는 분입니다. 그분이구나. 네, 이분이 지난 2015년도 사건인데요. 이 2015년 4월에 저예산 영화를 촬영을 했습니다. 한데 촬영 중 상호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조덕재 씨가 여배우의 이제 속옷을 찢고
그다음에 또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당했다 하면서 여배우가 이제 소송을 고소를 했던 상황이었던 거죠. 조덕재 씨와 여배우 각각 입장이 뭐 다릅니까? 네, 여배우 측에서는 연기를 빙자한 추행이었다. 예. 합의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조덕재 씨 측에서는 성추행은 없었고 감독의 디렉팅이 있었다. 감독의 의견을 통해서 자신은 연기만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또 뭐 영화 촬영장이면 카메라 감독도 있고 다른 스태프도 있고 그런데 다 보는 거 아니에요? 이들의 입장은 뭐래요? 최근에 이제 감독과 조덕재 씨의 대화가 담긴 메이킹 필름이 공개가 되어졌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감독은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디렉팅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조덕재 씨 같은 경우에는 알아서 해라. 이런 부분들이 그것도 하나의 디렉팅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이 입장이 지금 현재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 네.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돼갈 것 같습니까? 지난해 12월에 열린 1심에서는 조덕재 씨가 무죄를 받았어요. 1심에서는요? 근데 2심에서는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고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해라. 이렇게 받아서 현재는 이제 대법원으로 사건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세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어제부터 배우 송선미 씨가 검색어로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어떤 일입니까? 네, 그 배우 송선미 씨의 남편이 피살됐죠. 네. 근데 청부살인 의혹이 있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사건 자체가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배우 송선미 씨 남편 45살이었던 고인 고모 씨가 흉기에 찔렸는데 네. 여기에서 이 자리에 변호사도 있었고 다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네. 한데 이 사람과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이 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을 떠나지를 않았어요. 네. 그리고 횟집에서 쓰는 칼을 준비했던 상황이었는데 가해자가 그렇죠. 가해자에 계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어떤 소송과 관련된 증거 자료를 확보해 주는 조건으로 큰 액수를 받기로 했는데 그것을 못 받아서 홧김에 했다. 저질렀다. 이렇게 얘기를 우발적으로 저질렀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도 과연 변호사 사무실에 가면서 횟집에서 쓰는 칼을 준비해서 가는 사람은 없거든요. 하기 때문에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이제 계획적이었던 거죠.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과 검찰이 수사한 결과 예. 그 사주가 있었다. 그다음에 또 청부살인이라는 것이 밝혀진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검찰 발표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이 계획적이라고 하면서 나온 발표는? 네, 그 고 씨의 외할아버지는 제일교포로 일본에서 대단히 성공하신 분입니다. 네. 국내에 있는 재산만 650억 원이고 그 송선미 씨의 남편분, 네, 할아버지죠. 고인이 된 분의 외할아버지가 그렇죠. 부자시다. 네, 근데 일본에서의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지신 분이냐면 일본에 가시면은 이 ANA 항공이라고 네. 있잖아요. 네, ANA 아나라고 쓰는 네, 거. 그리고 각 공항마다 아나 호텔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아나 호텔에 체인점을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이 제일 유명한 비행기가 보잉 747이잖아요. 네. 보잉 747을 아나 항공 직접 구매해서 아나항공에 대여해 줄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근데 할아버지 재산은 이제 국내 것만 이제 650억이고 이분이 근데 굉장히 좋은 일도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래서 1년에 한 40억 정도를 매년 한국에 보내서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주기도 했었는데. 좋은 분이시네요. 네. 이게 송선미 씨 남편의 사촌인 곽 씨와 그의 아버지. 그러니까 사촌지간인 거죠. 누가 사촌지간이라고요? 이번에 이제 사주를 벌인 사람이. 네. 그러니까 송선미 씨의 남편 고모 씨 같은 경우에는 외할아버지의 아들이 한 명 있고 딸이 두 명이 있는데 네. 그 중에 딸의 이제 아들인 것이고 이번에 이제 이종 사촌. 그렇죠. 네. 사주했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제 장남이었고 그다음에 외아들이었던 72살 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올해 초 할아버지 680억대 재산을 가짜 징역 계획을 해서 빼돌린 것입니다. 네. 이 사실을 아는 할아버지가 이제 손주 고 씨의 도움을 받아서 곽 씨 부자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던 상황입니다. 네, 그런 상황이었구나. 그러다가 이 가해자인 곽 씨가 이제 조 씨를 찔렀다. 네, 그렇죠. 이제 그런 거죠. 그렇죠.
지금 송현미 씨 측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송선미 씨 측에서는 아무래도 이 원인 사건 자체가 금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언론 보도에서도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네. 유산 문제라고 보도가 되어졌는데 맨 처음에 그런 이야기 많이 그렇죠. 기사 많이 봤는데. 한데 이 할아버지가 생존해 있기 때문에 네. 실제적으로 유산에 관한 문제가 아닌 그러네요, 거예요, 정말. 아닌 것이죠. 하기 때문에 유산 문제가 아니고 돈 문제가 아닌 갈등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이제 금전적인 문제라고 조금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갈등이 이제 이종사촌지간에 갈등이 벌어졌던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자, 신해철 3주기입니다. 네. 오늘 뉴스에 고 신해철 씨 일이 많이 나오던데 오늘이 벌써 신해철 씨 3주기네요. 그렇죠. 추모식에 많은 팬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라디오나 아니면 여러 신청곡들 중에서 신해철 씨의 노래들이 굉장히 오늘 많이 등장을 했었던 상황인데요. 저는 이제 신해철 씨랑 예전에 이제 백분 토론에 함께 출연을 해서 패널로 이제 출연을 해서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를 함께 토론을 한 적이 있었고요. 김 기자께서? 네. 손석희 사장이 예전에 잘 아시겠네요, 그러면. 잘 알죠. 그다음에 또 신해철 씨 같은 경우에 독특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자기 성격 그다음에 또 자기가 많은 이제 이 대중들이 하더라도 자신의 생각을 곧바로 이야기하는 스타일인데요. 그런 점들이 굉장히 좋았고 그다음에 또 젊은 층들에게 이 가사의 건전성 이런 부분들로 해서 아직까지도 이 추모 열기가 뜨거운 것 같습니다. 네. 신해철 씨, 잘 아신다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었고, 뭘 남겼는지, 또 에피소드 같은 거 마지막으로 좀 소개해 주실래요? 신해철 씨 같은 경우에는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좀 긴 얘기여가지고. 1분 드리겠습니다. 신해철 씨가 한번 고속도로를 공연을 하러 가는데, 교통경찰에게 단속이 됐습니다. 운전은 매니저가 했었죠. 근데 이에 대해서 제가 신해철입니다라고 했는데 교통경찰이 안 봐준 거예요. 그래서 스티커를 발부했는데 계속해서 이제 스티커를 자신의 얼굴을 못 알아보는 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면서 이제 스티커를 찢어버리라 그런 거예요. 날아온 금액이 이제 매니저한테 한 200만 원 돈이 날아온 겁니다. 그래서 매니저는 이제 형만 믿고 형이 이거 어떻게 해요? 하니까 내야지 어떻게 하겠냐. 했었는데 어찌 됐든 이 또 재미난 거북이 일화 등등이 있습니다만 그건 다음 주에 나와 주셔서 얘기해 주셔야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3시 24분이라 24분에 끝내라고 PD가 써놨는데 1분 오버야. 네. 자, 김대호 기자 오늘 감사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신해철 씨 3주기 맞이해서 노래 준비했습니다. 신해철의 민물장어의 꿈. 네, 신해철 씨의 민물장어의 꿈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신해철 씨 그렇지 않아도 민물장어의 꿈 듣고 싶었는데 센스 있게 김경래 PD가 민물장어 선곡해줘서 고맙다고 남겨주셨어요. 교통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시내 상황인데요. 신근양 리포터님. 네, 세상으로 저기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까 저 페이스북 라이브 하는데. 네, 들었어요. 댓글로. 네. 리포터님들한테 고생한다는 말 전해주면서 좀 해달라고. 뭐가 그렇게 급하냐고. 그래요. 고생 많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전해주세요. 네. 네, 이런 문자 들어왔습니다. 마왕, 유유유, 3주기, 유유유, 아직도 믿기지 않네요, 네. 이어서 고속도로 상황 알아볼 건데요. 황숙진 리포터님. 네, 안녕하세요. 네, 고생 많으시다며요. 어디 계세요? 지금 계신 데는 어디예요? 여기 교통센터라고요. 서울 요금소 바로 옆에 건물에 있습니다. 저 경부고속도로 옆에. 네네, 맞아요. 다른 분들도 다 거기 계신 거예요? 네, 고속도로 아마 방송하시는. 아니, 서울 시내. 서울 시내는요, 서울지방경찰청에 가 계시고요. 국도 상황 하시는 분은 어디 계세요? 국도는 국도 쪽 경기도 경찰청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황숙진 리포터는 네. 경부고속도로 그 톨게이트 옆에 그 건물에 계시는 거구나. 네, 맞습니다. 여기서 네. 고속도로 CCTV를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상황 전해주세요. 작은 물음표로 넓은 세상을 만나봅니다. 나를 발견하고 주변을 이해하고 사회를 읽어내는 쓸데있는 질문들. 잠깐, 뭐라고요? 매년 시상식 시즌이 되면 여배우들은 굉장히 바빠집니다. 이것 때문에 마음에 드는 드레스를 먼저 찜해야 하고 표정, 카메라 포즈, 워킹 연습까지 하거든요. 여배우를 긴장시키는 이것은 레드카펫입니다.
최근 열린 대종상 영화제에서도 레드카펫 사진 많이 나왔죠? 잠깐! 그런데 시상식의 카펫은 왜 하필 빨간색일까요? 사랑하는 이여 전차에서 내리소서, 그리고 땅에 발을 딛지 마소서. 신하들이여 집 앞에 진홍색 길을 펴라. 고대 그리스 희곡의 한 대목인데요.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남편을 위해 아내가 붉은 천을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빨강은 고대부터 특별한 색으로 대접받았습니다. 그리고 중세시대 유럽의 평민들에겐 빨간 옷을 입는 게 일종의 로망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염색 기술이 완전히 발달하지 않아서 붉은 염료를 얻으려면 품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붉은 액이 나오는 연지벌레를 모아서 물에 넣고 끓여야 했는데, 문제는 10kg의 옷감을 염색하려면 무려 10만 마리 이상의 벌레를 모아야 했습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그래서 당시엔 부유한 상류층만이 빨간 옷을 걸쳤고, 유럽 왕실에서 귀빈을 환영할 때 붉은 카펫을 깔았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초반이 되면 미국 철도회사에서 특실 승객을 위해 레드 카펫을 깔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할리우드에도 퍼졌고 오늘날 우리나라의 레드 카펫 문화로 이어집니다. 우리 꽃길만 걷자. 요즘 유행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만 생기면 좋겠다. 이런 뜻이랍니다. 레드 카펫을 요즘 말로 풀면 이거죠. 소중한 분들 울퉁불퉁한 맨 땅 말고 꽃길만 걸으세요.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꽃길만 걸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오후 4시까지 레드카펫 길게 깔아놨어요. 공부되는 코너 잠깐 뭐라고요? 마치고 저는 잠시 후 4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이은 아나운서, 그동안 닉네임 추천해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정했어요? 0352번님이 블링블링, 여진호님께서는 라디오 와이파이 들을 때마다 톡톡 튀는 목소리 여기서도 듣네요. 톡톡 은이 어때요? 라고 주셨고, 네. 0180번님께서는 예지방. 예지방? 예쁜 지식 방송. 오. 예지방. 오, 예지방. 이것도 괜찮죠? 네. 많은 분들이 깔끔하네, 아주 주셨는데, 예지방. 예. 이걸로 골랐습니다. 뭘로요? 하늘파파님이 최지은 아나운서님 첫날 방송 들으니까 애교 장착에 러블리 철철 넘치던데 최블리 또는 초이블리 어떠세요? 네. 이걸로 골랐어요. 최블리. 지난 언제예요? 목요일 날 방송할 때 네. 제가 그걸로 하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와 닿더라고요. 최블리. 저도 좀 밀겠습니다. 최블리? 최블리로. 앞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 최지은 아나운서 애칭 최블리입니다. 최블리. 네, 최블리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뭐를 배워보겠습니까? 오늘 저처럼 이렇게 러블리한 네. 젊은 세대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좀 배워보겠습니다. 라이프 스타일, 어려운 말. 삶의 방식. 그렇죠. 삶의 네. 방식. 예. 한마디로 욜로. 욜로 들어보셨어요? 이거 솔직히 들어보신 적 있다. 있죠. 있는데 생각이 안 나네. 뭐 약자인데 YOLO가? 맞습니다. You only live once. 맞아. 해석 좀 해주세요. 너 혼자의 삶은 한 번밖에 없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인생은 한 번뿐이다. You only live once. 현재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요시하는 삶의 태도를 가리켜서 우리가 욜로라고 합니다. 인생 욜로. 한 번뿐이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네. 제가 이 노래 만든 거잖아. 인생 뭐 있니?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했다니까요. 욜로의 정신과 인생 뭐 있니 정신이 같은 거네. 제가 약간 결은 다르지만 어쨌든 비슷한 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 전세 아니면 월세. 아니 왜냐면 요새 집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일단 안 하고 아기 예. 안 낳고 M4 세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전세 아니면 월세니까 네. 자가 마련은 이미 물 건너갔고 그냥 예. 내가 내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취미 생활도 하고 여행도 좀 다니면서 자기 개발하겠다. 라는 예. 그런 삶의 태도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 근데 이제 그게 예.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요새 너무 그런 측면만 강조하다 보니까 네. 욜로라는 걸 너무 쫓다가 골로 간다. 라는 그런 말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욜로 쫓다가 골로 갈 수 있다? 네.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도 네. 현재의 삶을 충분히 즐기는 건 좋은데 네. 그래도 좀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해둬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럼요. 너무 분에 넘치는 과소비 같은 거는 네. 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이 들어 보십시오. 나이 이제 50 네. 중반쯤 지났잖아요. 진짜 이제 듣고 싶네요.
최진 아나운서 예. 얼굴 보고 얘기하니까. 그러게요. 저를 마주보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네네. 사보험을 들든지 저축을 하든지 그런 걸 해야 된다고. 인생 설계를 맡겨야 되는군요. 네. 아니 이렇게 오늘 말씀드리니까 우리 코너의 취지가요. 네. 비단 제가 우리 선생님을 네. 이거 아재 여기서 우리 느낌 좀 젊은 세대로 가야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네. 저 또한 배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또 뭔가 하나. 삶의 태도를. 또 하나 제가 교훈을 준다면은 절대 연도보증 쓰지 말아라. 웃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자꾸 웃으면. 알겠습니다. 이제 뭐 다 이제 끝났으니까. 예. 이제 출발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들어볼 노래 뭡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노래는 자이언티의 양화대교입니다. 양화대교. 자이언티. 네. 그 삐쩍 마른 남자 가수죠? 선글라스 끼고. 그러니까. 네. 선글라스 두고 이상한 아니. 잠자리 태안경 이따만한 거 삐쩍 마르고 저 머리 네. 빡빡 깎고. 맞아요. 그 텔레비전에서 좀 보는 사람 같아. 맞아요. 키 크고. 이분의 노래가 양화대교라는 게 있다고요? 양화대교 노래랑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 이건 진짜 한 번도 자이언티는 알아도 네. 자이언티가 가수라는 것도 지금 처음 들었네. 나는 이제 무슨 예능에 패션 디자이너인 줄 알았는데. 약간 그런 느낌 나죠. 예. 근데 가수입니다. 양화대교라는 노래가 있다고요? 네. 양화대교 여기 가양대교지 난지다 앞에. 양화대교 그 옆에. 좀 내려가면 네, 있잖아. 맞아요. 양화대교. 그 양화대교예요. 이 일단 자이언티는 어떤 가수예요? 자이언티는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어요. 어머니가 목사님이시고 어렸을 때 꿈이 목사님인데 네. 이 이름도 시온, 예루살렘의 언덕인 시온에서 유래해서 이게 영어 발음이 자이언이고 T는 십자가를 의미해서 이제 자이언티라고. 자이언 Z-I-O-N. 네. 이게 시온이다 이거죠. 그렇죠. 시온. 예. 시온산. 기독교에서 시온산 할 때 이런 시온이고 자이언티. 그렇구나. 일단 선글라스 끼는 이유는 눈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네. 본인의 패션 아이템으로 벗으면 아무도 못 알아봅니다. 예. 우리 최일구 선생님도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셔가지고 예. 제가 처음에는 몰라 뵀습니다. 아니 나는 시력 보호를 위해서. 그렇군요. 진짜 그것 때문에 끼는 거예요. 그 양화대교는 네. 그래서 왜 그 제목이 양화대교일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제가 노래를 전혀 들어보질 못했으니까 양화대교 뭐 우리가 그 뭐 혜은이 씨의 그 노래 있잖아요. 제3한강교. 제3한강교? 예. 그 뭐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 양화대교. 강물은 흘러갑니다. 하. 그 양화대교도 뭐 그런 뭐 사랑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닐까요? 사랑이죠. 넓은 의미에서 사랑인데 예. 가족 간의 그런 어떤 사랑. 남녀 간의 사랑 얘기가 아니고. 그렇죠. 이게 아버지 직업이 택시기사였어요. 이 자이언티의 아버지가. 실제로 택시기사였는데 네. 아빠에게 항상 어디냐고 이제 아이일 때 물어보면 아빠가 늘 양화대교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가사가 이제 고스란히 가사에 담겨져 있고 네. 가족들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아프지 말고. 그런 가사가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노래가 이게 분위기가 어떤지 잘 모르시죠? 예. 한번 들어보실까요? 짧은 그 구절만 저희가 들려드릴게요. 행복하자 우리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이 구절입니다. 네, 행복하자. 한번 따라 보실래요? 행복하자. 우리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근데 이런 노래를 노래방에서도 부르나요? 부르죠. 인기 최고입니다. 젊은 아이들은 그래요? 예, 엄청 많이 불러요. 노래방에서 부르기는 신나는 노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곡조 약간 자체는. 근데 이제 리듬감이 좀 있고 가사가 이제 쏙쏙 들어오고. 그러니까 멀뚱히 서서 마이크만 잡고 노래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약간 율동도 그렇죠. 해가면서 약간 그렇게 불러야 제맛이 그렇죠. 나는 거다. 예. 오. 행복하자. 우리 아프지 말고. 타령 같네요. 여보세요. 그래요. 네. 이 가족을 많이 생각하는 청년인가 봐요. 지금도 아버지가 택시 기장님을 하고 있대요? 요새 이 노래가 잘 돼가지고요. 음원 수익이 억대 이상 들어왔답니다. 와. 일단 뭐 노래를 직접 만드니까. 네. 그래서 그 음원 수익으로 아버지께 이제 카페를 차려드렸다고 하네요. 카페 기장님으로 변신하셨네, 네. 아버지께서. 네. 그래요. 참 가사 한번 전곡 좀 이따 들어볼 텐데 예. 가사 내용이 마음에 좋네요. 그러니까요. 네, 행복하자 우리. 네. 절대 아프지 말고. 맞습니다. 우리 건강이 모든 가족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오늘은 참 제가 많은 걸 배워가네요. 보증은 쓰지 마라. 연대보증. 건강이 최고다. 그 다음에 국민연금만 믿지 말아라. 자이언티입니다. 네. 양화대교. 안녕히 계세요. 네. 네. 권원경 님이요. 이런 문자 보내셨습니다.
자이언티 이름 유래는 처음 알았네요. 흐흐흐. 이거 모르면 아재가 아니라 할배 수준인데요. 양화대교 노래랑 자이언티를 모를 수 있나요? 너무하네요. 크크크. 네. 예. 열심히 공부하면서 앞으로 DJ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개념 음악방송 크크크 진행자가 노래를 몰라요. 응원합니다, 기장님. 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예. 자, 교통상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청취자가 왕,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입니다. 제가 너무 여러분 편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오늘 또 가끔 말도 편하게 했어요. 재밌게 들으시다가도 어떤 때는 가차가 없으시네. 오늘도 제가 단어도 실수하고 발음도 실수하고 곡 소개도 틀리게 하고 한 소리 두 소리 여러 소리 들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1534님 190이랑 김어준 공장장이랑 발음 대결 붙여보고 싶네요. 크크. 간장 공장 공장장은 간 공장장, 뉴스 공장 동장장은 김 공장장 크크크. 1534님 제가 발음이야. 제가 전문 뉴스 앵커 아닙니까? 김어준 씨보다는 제가 훨씬 더 잘하죠. 네. 자, 감동입니다, 여러분. 9029님, 어묵보단 오뎅이 맛있고요. 자장면보단 짜장면이 맛있죠. 19오빠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3358님, 낙엽 주워 오셔서 청취자들에게 바스락거리는 소리 들려주는 DJ분 어디에도 없겠지요? 좋아요. 네. 근데 아까 낙엽 이렇게 부스럭거리다가 마이크에 너무 바짝 갖다 대가지고 감독님한테 혼났어, 기술 감독님한테. 예, 너무 바짝 됐다고. 6365님, 지금 시댁 제사 때문에 전 부치고 일하고 있어요. 허리 아프고 팔 아픈데 라디오 들으면서 재밌게 할게요. 멍해지네요. 다 돌려놔. 결혼 전으로 돌려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방송 준비하다가요, 김경래 PD하고 우연히 특이한 동영상을 보게 됐어요. 미국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노래 부르는 영상이었는데 특이해서 찾아보니까 밴드 이름이 싱싱 밴드더라고요. 기사를 찾아보니까 예, 화제더라고요. 미국 공영 라디오 NPR의 인기 프로그램인 타이니 데스크 콘서트에 출연하기도 했는데 이 프로그램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핫한 팀들이 많이 나오는 프로그램이랍니다. 라디오 방송인데 아델이나 존 레전드 같은 이런 유명 가수들이 출연하는 건데 국내 밴드로는 처음 소개가 됐다는데 아주 애국자 밴드입니다. 민요를 록으로 만들어서 우리나라 전통음악을 세계에 알린 셈입니다. 조선의 아이돌이라고 이름을 붙여주면 좋겠네요. 한 곡 들어보시죠. 싱싱밴드의 청춘가, 이 노래 들으면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2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불 보며 걸을 때 시야는요 120에서 150도 정도로 넓지만 스마트폰에 집중하면요 10도에서 20도로 각도가 줄어든답니다. 또 소리에 대한 반응도 평소보다 5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스마트폰 보면서 걷다 보면 안 보이고 못 듣는 상황이 되는 거죠. 멈춰라, 보아라, 들어라, 생각하라. 스몬비족에게 주는 경고 기억하시고요. 대신 라디오를 듣는 건 괜찮습니다. TBS 앱 다운받아 귀에 이어폰을 꽂고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허라, 최일구의 허라 들으면서 전방 주시하시면서 걸어가는 건 아주 좋습니다. 네, 이곳 교통방송 아까 오는 길에요. 강남 대로변 이면도로 푸드트럭을 찾아갔었어요. 배가 출출해서 오뎅 한 개 먹으려고요. 스마트폰 앱을 보니까 상암동 가는 버스가 15분 뒤에 도착하게 돼 있더라고요. 시간도 좀 있고 그래서 푸드트럭 가가지고 젊이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국물 마시면서 오뎅 한 개 먹으니까 속도 뜨끈하고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파란 가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인파도 보였습니다. 아, 다들 열심히 사는구나. 그런데 제가 오뎅 먹은 바로 옆 푸드트럭엔 불법 주차 딱지가 와이퍼에 딱 꽂혀 있더라고요. 야, 저런 분들은 좀 봐주면 안 될까? 행정의 융통성이 발휘되면 안 될까? 그러나 그렇게 되면 또 무질서가 판을 치고 인근 점포 상인들은 눈을 찡그리겠지. 그때 빨간 단풍 가로수가 보였어요. 바닥엔 낙엽이 제법 쌓여있더라고요. 제가 그 낙엽 한 움큼 주워왔습니다. 가을 냄새도 못 맡고 열심히 사시는 여러분들에게 낙엽 바스락거리는 소리라도 들려드리려고요. 이렇게 주워왔습니다. 예.
들리세요? 들려? 들리세요, 여러분? 예. 어이, 다 떨어졌네, 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리케인 라디오 DJ 1D 최일구입니다. 하와이에서 스몬비족에게 벌금을 물리기 시작했습니다. 스몬비족 아시죠?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로 좀비처럼 스마트폰만 보며 걷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하와이에서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걸리면 우리 돈으로 최대 11만 원까지 벌금을 물게 된다고 합니다. 부딪히고 들이받고 넘어지고 심지어 육교에서 굴러 떨어지기까지 하는 스몬비 사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어릴 적 큰 돈을 준 한 남자가 평생을 땅만 보고 걸었다고 하죠. 그에게 남은 건 동전 수백 개. 하지만 계절마다 달라지는 하늘과 나무색과 사람들의 표정은 전부 놓쳐버렸습니다. 매일 스마트폰을 보며 걷고 있는 우리는 뭘 놓치고 있을까요? 호모 에렉투스, 두 발로 서서 목을 고추 세우고 걷는 것이야말로 인간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허리케인 라디오. 네, 허라 최일구 선생님 반갑습니다. 9595쇼에서 홍보해서 왔습니다. 오늘도 시원시원한 방송 부탁드려요.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일구형 날씨 좋네요. 오늘도 재밌는 방송 부탁이요. 스마트폰 TBS 앱으로 보낸 사연입니다. 조만길 씨께서 일구님의 5번째 허리케인 오늘도 신나는 방송 부탁해요. 아는성님, 허리케인 라디오 듣는 청취자분들은 하늘도 보고 라디오로 음악도 듣고 속 시원한 일구 DJ님의 일침으로 2시에서 4시를 보냅니다. 네. 제가 지금 페이스북 라이브로 방송 중인데 우리 개그맨 서승만 씨도 나와 있네. 크크, 역시 형님 훌륭하십니다. 고마워 승만 씨. 사이다 발언 부탁합니다. 크크. 네, 서승만 씨가 또 문자 주셨어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횡단보도를 건널 때 문자를 주고받거나 동영상 시청 등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돼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사람이 앞이면서 총 254회에 걸쳐 우리 돈으로 약 3억을 훔쳤다는군요. 잡히면서도 조금만 더 어렸으면 안 잡혔을 텐데 한탄했다는데, 어르신, 요즘 같은 시대에 그 연세까지 현역 생활하기 쉽지 않아요. 그 정도면 이제 은퇴하실 때도 되셨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대기업인 삼양그룹의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370여 명이 2차 합격을 통보받았다가 갑자기 합격이 취소되는 황당한 일이 빚어졌습니다. 회사의 전산 오류 탓에 불합격이 합격으로 둔갑하면서 벌어진 일인데, 탈락자들은 추가 시험에 대비하다가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이렇게 채용 과정에서 전산 오류가 발생해서 취준생들 2번 죽이는 일이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취준생들한테는 한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으면서 미안하다면 끝? 하루 사이에 천국과 지옥을 오간 취준생들은 뭘로 보상받나요? 오늘 빠듯한 인터뷰. 내일 모레면 광화문에서 촛불을 밝힌 지 1년 되는 날이죠. 1년 전 광장을 촛불로 가득 채운 주인공들은 모두 일반 시민들이었습니다. 시민들이 저마다의 촛불을 들고 새로운 세상 만들기에 나섰었는데요.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그 후에 시민들이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오늘 빠듯한 인터뷰에서 그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만나볼 건데요. 광장의 명물을 만드신 분들입니다. 먼저 촛불 집회에 참가해서 시민들에게,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 빵, 순실이 깜빵, 하야빵 나눠줬던 빵집 사장님 김영표 씨입니다. 순실이 김영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전화 인터뷰하게 돼서. 네, 감사합니다. 네, 순실이 깜빵, 하야빵 저는 사실 못 먹어봤거든요. 얘기만 듣고. 어떤 빵입니까? 네네. 작년 11월경에 저희 직원들이랑 이야기하다가 만든 빵인데요. 예. 순실이 깜빵은 그때 이제 최순실 씨 깜빵. 지금 MBC 파업 참가자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월급 한 푼 못 받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파업하면 무노동 무임금부터 적용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실소유주 논란이 일고 있는 다스가 2008년 차명 계좌를 활용해서 비자금을 만든 정황이 담긴 보고서가 발견됐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보면
17명이 총 43개의 계좌에 가지고 있던 예금 120억 원을 명의를 변경하거나 해약 후에 재입금을 통해서 모두 다스로 옮겼습니다. 다스가 차명으로 운영한 불법 비자금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인데요. 그나저나 다스 이사인 이시영 씨가 오늘 포털사이트 인물정보에서 갑자기 사라졌던데요. 네이버에서 사라진 이시영 씨는 누구 아들입니까? 아들 이름을 인물정보, 가족관계에서 빼라고 했다던데 천륜도 끊어낸 다스 의혹. 그래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 다음 소식입니다. 학교 폭력이 일어나면 변호사부터 부르는 부모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애들 싸움이 부모 싸움 된다더니 요즘은 부모 재력 싸움입니다. 학교는 배제한 채 곧장 법적 다툼부터 준비하는 부모들이 늘면서 학폭 상업화가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최소 수백만 원에 달하는 변호사 수임료가 부담되는 가정에서는 그저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참, 이러다가 법정 가면 가해자가 피해자 되고 뭐 이렇게 뒤바뀌고 그러는 거 아닌가? 결국 학교에서도 유전무죄인가요? 이번에는 해외로 가봅니다. 신출귀몰한 일본의 닌자 도둑이 붙잡혔는데요. 잡고 보니 무려 74살의 어르신이었습니다. 닌자 복장을 한 채 8년 동안 방범 카메라를 피해 도망다니. 네, 낙엽 바스락 소리 거리는 소리 들리셨어요? 가을의 낙엽 소리 들으면서 허리케인 가족 여러분, 나른한 오후도 힘내서 삽시다. 인생 뭐 있습니까? 전세아님 월세죠? 최고는 아니어도 최선을 다해 삽시다. 아, 낙엽 소리 들으니까 가을 노래 한 곡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싶으신 가을 노래 보내주세요. 샵 0951, 샵 0951로 보내주시면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을 하면 뭐 프랑스 파리 생각나지 않습니까? 에디트 피아프의 빠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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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담. 아, 에디트 피아프 샹송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의성어로 그러죠. 빠담 빠담이 심장이 두근두근 콕콕 콩콩 대는 그런 소리라고 그래요. 프랑스 샹송 하니까 우리 흔하게 말하는 그런 노래 있잖아요. 내 똥 발라주. 아, 문자 왔습니다. 저 혼내는 문자가 왔습니다. 7979님께서 오뎅보다는 어묵이라고 해야지 않나요? 최일구 앵커님, 오뎅이 아니고 어묵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등등 지적해주신 문자 정확히 20통 왔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오뎅이라고 안 그러고 어묵이라고 하겠습니다. 수락사님께서 최일구 쳤습니다. 넘어가느냐? 넘어갔습니다. 홈런 크크. 신청곡 최백호 낭만에 대하여 준비해보겠습니다.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도 지나치면 안 되는 세상 소식 전해드립니다. 허리케인 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국정감사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를 전격 선임하자 방송장악 시도라고 주장하면서인데요.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은 20대 국회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입니다.